네, 자, 3주차 3교시 원격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 주제는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주차가 됐고요. 아직도 학교에서 직접 만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학습하는 게 아니고, 개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열심히 집중해서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바로 앞에 교수님이 있는 것처럼 눈을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요, 화면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자리를 뜨게 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혼자 있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게 많죠.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요. 어떤 강의실의 수업보다도 더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수업이 온라인이니까요. 끝까지 잘 여러분들 이 비대면 원격 교육 하는 만큼 동안은 더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기다. 아까 2교시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나의 생각,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나의 지식, 또 나의 어떤 감정, 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나의 의견, 이것을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의 나의 어떤 교양적인 차원이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교양적인 수준을 이렇게 짐작할 겁니다. 나의 인격이라든가 품성도 어느 정도 알아보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모자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캐치해 가야겠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문장력, 또 어떤 지식적인 차원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그래서 글 쓰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두려울 때가 많다. 나를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록으로 남아서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서 말하기는 그냥 이게 사라지고 말지만 말하기도 녹음을 해두면 두렵죠. 그것이 계속 기록이 남아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음성이 내가 했던 그 내용이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나의 모자란 부분들, 나의 어떤 문제점도 계속 그 글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할 테니까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글 쓰는 게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법적인 측면도 어렵죠. 맞춤법, 표준, 띄어쓰기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글 쓰는 게 어렵지만요. 일단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나를 고스란히 밖으로 꺼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글을 안 쓸 수 없다는 거죠. 글을 읽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여러 가지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이 되면서 직접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더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포트를 쓰거나 과제를 쓰거나 또 여러 가지 기획서, 보고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들, 써야 되는 글들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등 많은 글들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쓴 글로 네. 자, 그래서 글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두렵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왕이면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시간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이제 어떤 더 많은 그런 영상 자료들, 대중매체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내가 직접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같이 첨삭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자, 대중매체 글쓰기 여러 가지 대중매체 중에서도 우리가 영화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학기 초에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지금 온라인 상에서 많은 예를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예로 사례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행복한 사전이라는 제목의 영화지요. 네, 일본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 행복한 사전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이 됐는데요. 이시유야 감독의 2013년도 일본 영화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뭐 아주 스펙타클하고 아주 뭐 유쾌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아주 잔잔한 어쩌면 밋밋할 수도 있고 잔잔한 영화입니다. 사전이죠, 사전. 사전을 만드는 일본 출판사의 편집부 이야기입니다. 마지메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마지메라는 주인공이 지금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또 사색적이고 생각 깊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대신 굉장히 일도 꼼꼼히 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교적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어떤 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사전을 만드는 그 편집부에 일을 하고 있는 마지메 주인공의 모습인데요. 예,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 여러분들 국어 사전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사전은 자주 보지만 우리 국어 사전, 우리의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어휘력도 필요하죠. 문장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사전도 자주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이 참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사전이라는 것은 어휘 단어죠. 단어들을 모으는 거죠. 그것들을 모아서 아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뜻풀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뭐 용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사전이죠.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에서 쉽게 우리가 검색해서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전을 만드는 일본 출판사 편집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글쓰기는 단어들을 찾는 것부터 찾고 그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하나하나 단어들을 찾아서 아무리 말을 모으고 뜻풀이를 하고 자 이런 단어 하나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이어가는 것이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적합한 단어들을 떠올리지 못해서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요. 자, 어떤 우리가 글쓰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휘죠. 하나하나의 어휘. 그 문맥에서 가장 적합한 어휘가 무엇인가를 일단 찾는 것부터 글쓰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고 단락을 구성하고 전체 글을 완성해가는 작업입니다. 자, 그 행복한 사전이라는 좀 전에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배를 엮다 미우라 시온의 일본 작가 미우라 시온의 배를 엮다라는 제목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그 원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잠깐 좀 보죠. 아무리 말을 모으고 뜻풀이를 하고 정의를 내려도 사전에 진정한 의미의 완성은 없다. 한 권의 사전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은 다시 꿈틀거리며 빠져나가서 형태를 바꿔버린다. 사전 만들기에 참여한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가볍게 비웃으며 한 번 더 잡아보시지 하고 도발하듯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끊임없이 운동하는 언어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열량이 한순간에 보여주는 사물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건져내 문자로 옮기는 일이다. 아무리 먹어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공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잡고 또 잡아도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말은 허공으로 흩어져 간다. 네. 자, 마지메라는 주인공이요. 사전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어를 수집하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낱말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뜻, 객관적인 뜻이죠. 뜻을 설명하면서 뭐 발음도 또 어떤 용례도 정리해가는 작업이 사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는 완성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언어를 모으는 것인데요. 그 언어라는 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없던 단어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있었던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있었던 단어의 뜻이 변하기도 하고요. 자, 언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썼던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뜻이 변하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사전에는 완성이란 게 없다. 끝이 없다. 계속 언어들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모으고 언어죠. 그죠? 언어들을 모으고 뜻풀이를 하고 정의를 내려도 정확한 객관적인 설명을 해도 사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완성은 없다.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한 권의 사전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어는 다시 꿈틀거리며 빠져나가서 형태를 바꿔버린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썼던 단어들 중에서 이제는 별로 쓰이지 않는 사라진 단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신조어들 만들어지죠. 우리가 2교시 때 급식체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집단 내에서 아니면 계층 내에서 또 직업 내에서 그들끼리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들끼리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들. 그래서 다른 세대라든가 다른 직업이라든가 다른 조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신조어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금세 또 사라지기도 하고. 자, 그렇게 꿈틀거리며 빠져나가서 형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게 끝이 없다. 사전 만들기에 참여한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어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정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것을 가볍게 비웃으며 한 번 더 잡아보시지 하고 도발하듯이 이 언어들은 계속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잡아보라고 하면서 계속 도망치듯이요. 단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메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방대한 열량이 한순간에 보여주는 사물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건져내서 문자로 옮기는 일이다. 자, 이게 사전 편찬이죠. 가장 정확한 부분을 찾아내서 가장 객관적인 부분들을 포착해서 정착시키는 것, 문자로 옮기는 것. 이게 사전을 이렇게 객관적인 설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게 사전 편찬입니다. 자,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현대 이 아주 변화무쌍한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매체가 새로운 기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고리따분한 그런 일일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먹어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공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잡고 또 잡아도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말은 허공으로 흩어져 간다. 자,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을 쓰는 것도 계속 우리는 단어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전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힘이 든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은 우리가 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다. 허공으로 흩어져 간다. 꿈틀거리면서 빠져나가고 형태를 바꿔버린다. 그런 문장을 봤는데요. 비슷한 뜻의 우리나라 소설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서요.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김혜란 작가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도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영어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늙는 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글을 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싶어 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스라이 어렴풋해진다. 두 눈 위로 밀린 잠이 눈사태처럼 쏟아진다. 그리고 어디선가 찢어질 듯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바람보다 키 큰 그물체를 잡고 뱅글뱅글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문장들을 붙잡으려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들은 몸이 날새 쉽게 걸려들지 않는다. 네. 자, 아까 단어들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모으고 정리를 하는데 계속 언어들은 계속 변화한다. 쉽게 흩어지고 날아가 버린다. 마치 자기를 잡아보라고 놀리듯이 그렇다고 그런 문장을 봤는데요. 이것도 비슷하죠.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적절한 언어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잠이 밀려오면서 그러는지 밀린 잠이 눈사태처럼 비유가 재미있죠. 눈사태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찢어질 듯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바람보다 키 큰 그물체를 잡고 뱅글뱅글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문장들을 붙잡으려 애를 쓴다. 문장들을 붙잡으려 애를 쓴다. 글쓰기 작업이죠. 글쓰기 작업입니다. 문장들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큰 그물체를 잡고요. 잡고 실제의 그물체는 아니죠. 상징적인 비유죠. 바람보다 키 큰 그물체를 잡고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문장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날새 쉽게 걸려들지 않는다. 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착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붙잡으려고 그래서 내 쓰는 글로 옮겨 놓으려고 하지만 쉽게 걸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여러분들 리포트 A4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채울 때 뭔가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써야 되는데 그물체로 나의 생각을 고스란히 잡아내서 문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것이 자꾸 도망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걸려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소설 속의 주인공의 모습, 글쓰기의 모습인데요. 누구나 다 우리가 한 번쯤 여러 번 우리가 겪고 있는 글을 쓸 때마다 겪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 괴로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 배를 엮다에 나오는 다른 대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을 낳는 마음은 권위나 권력과는 전혀 무연한 자유로운 것입니다.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또 그래야 합니다. 관계를 맺지 말고 자유로워야 되고 또 그래야 한다. 말을 낳는 마음. 이걸 글로 바꿀 수도 있겠죠. 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하는 언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와 신분과 계층과 권력과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엮은 배, 대도해. 자, 이것이
그 사전의 이름입니다. 사전. 일본 그 출판사에서 지금 발간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이 동원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편찬하고자 하는 그 사전의 이름, 제목이 있죠. 대도해. 큰 바다를 건넌다라는 뜻인데요. 배를 엮어서 제목이 배를 엮다죠. 배를 엮어서 그 큰 파도, 어떤 세상살이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건너려고 한다는 뜻의 대도해라는 그 사전의 이름입니다. 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전, 그것을 계속 우리가 마음을 잡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유로운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세상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인생을 잘 살기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을 대도해야 되는 사전을 만들자. 마무리를 짓자. 아무리 고되고 힘든 작업이라도 자, 사전이 없다면요. 사전 우리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조회를 하고 검색도 해볼 것입니다. 이 사전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사실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단어를 찾고 문장을 만들 때 객관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글을 쓸 때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전이 있으니까 잘 정돈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어떤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쉽게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언어라는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서 사전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자,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요, 전문 직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우리는 글을 잘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좋은 레포트를 써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 하고, 좋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좋은 기획서를 써서 좋은 성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 여러분들 지금 전공 분야가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전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 전공에 있는 그 분야, 쉽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남에게 잘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난해한 자기의 어떤 전공 분야도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자신의 그 영역을 관심사를 더 넓힐 수 있다면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연 과학자들도 말 잘하고 글을 잘 써야 자신의 연구 성과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고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진리는 창고 속에 먼지 낀 유물과 같다.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의 좋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처럼 글을 잘 써야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타학자가 될 수 있다. 네, 자, 자연과학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공계 학생이라고 해서 이공계 학자라고 해서 글을 못 써도 되고 말을 못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잘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공계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게 많죠.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자본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고요.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작업과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겠지만 스피치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럼 기획서, 계획서죠. 계획서 같은 것도 잘 써야만 이런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좋은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저자, 천체 물리학자, 유명한 학자죠.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쓴 저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공계 자연과학 분야, 쉽게 사실 어려운 분야죠.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글들, 재미있는 글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중들이 그런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꼭 스타 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야를 더 확대시키고 대중들에게 확장시키고 쉽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 분야, 여러분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남에게 잘 알릴 수 있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전공을 하든지 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글도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칼 세이건입니다. 칼 세이건 좀 전에 나왔었죠. 천체 물리학자.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한창 바쁠 때요. 여기저기 많이 강연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강연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어떤 젊은 그 학교의 젊은 교수가 다가와서 인사를 꾸벅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젊은 교수가 인사를 하면서요. 칼 세이건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바쁜데 또 가르치기도 바쁘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재미있는 책을 쓰시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칼 세이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책도 쓰고 재미있는 강연을 하러 많이 돌아다녀야 자네 같은 똑똑한 학생이 천체 물리학이라는 지옥으로 기꺼이 뛰어들 것 아닌가라고. 자, 그 젊은 교수가요, 사실은 어릴 적에 칼 세이건이 썼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이 천체 물리학에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드디어 그 학교의 교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야 할 것이 많아도 내가 글을 써야만 자네같이 유능한 학생이 이 천체 물리학이라는 어려운 분야에 접근하고 뛰어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글을 써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분야가 대중들에게 더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떠한 뭐 꼭 인문계통, 꼭 뭐 문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분야를 공부하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고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 능력, 더 나아가서 어떤 소통 능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기회가 많고요. 그래야 되는 세상입니다. 자신감 있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뭐 영상이라든가 대중매체도 우리가 활용하면서요. 평소에 여러분들 자주 써보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주차 3교시 온라인 원격 강의도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